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교재는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601페이지입니다. 요약집 601페이지 취득세 취득시기 볼 차례죠. 자, 교재 펴놓으시고 여러분들 날씨가 요새 무지하게 더워졌죠. 더워져가지고 제가 그저께는 굉장히 더워가지고 땀이 막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땀이 나나 그랬더니 바깥에 온도를 보니까 33도. 그래가지고 땀이 날만하죠. 무더위가 실현이 되는 시기가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6차 오늘 문제 보시면 자, 내용을 보시면 취득세 취득시기인데 별표시 2개 해죠. 5번 테마는 별표시 2개 합니다. 취득시기가 이게 이제 28회 때 나오고 30회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취득시기가 최근에 이렇게 또 자주 또 나오고 있습니다. 2, 3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으니까 올해는 또 별표시 2개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시기 먼저요. 보시면 취득세는 취득시기가 왜 의미가 있냐면 취득세 납세는 성립시기가 되죠. 취득세는 조세 총론을 배웠습니다. 어느 때 납세는 성립하느냐?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요. 자, 그래서 취득하는 때가 언제인지 알아야지 납세는 성립시기를 판정하죠. 또 신고 납부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취득시기가 의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시기는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래서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인지 무상승계 취득인지 원시 취득인지 등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하고요. 취득시기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보시면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 언제냐면 계약상 잔금 지급입니다.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잔금 지급하기라는 날, 그때부터 취득세는 며칠이요? 60일 내에 신고 납부를 합니다. 60일 내에 신고 납부요. 근데 취득한 날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는데 단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검증받은 취득도 계약상 잔금질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따가 또 가세표준할 때 나오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서에 취해서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예전에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시로 한 적도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일반 국민들이 어떨 때는 똑같은 개인간 거래인데 신고된 계약서를 보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어떤 때는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된 때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헷갈리죠? 그래서 다시 객관성 있지만 취득시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잔금 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개인간 매매인데 단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한다. 그럼 틀려요. 언제다? 계약상 잔금 지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근데 계약상 잔금이 명시되지 않았다. 계약상 잔금이 명시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계약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잔금 치르는 거래 관행을 반영한 건데요. 그래서 계약상 잔금이 명시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이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 매매 등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하나 계약상 잔금지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일로 한다. 그럴듯하죠? 아닙니다. 등기일 아니고 또 계약상 잔금지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한다. 아닙니다. 아니고 언제다?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꼭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계약서와 상관없이 실제 사실상 잔금이 지급된 때를 취득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 때나 인정 안 하죠? 아무 때나 인정하면 다 그냥 자기들이 그냥 우리 어제 현금으로 잔금 치렀는데요. 다 이럴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잔금 지급이 입증되는 거래만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이요. 국의 동그라미죠,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 만약에 국가로부터 아니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매매로요. 근데 만약에 계약상 잔금 지급일인 2021년 6월 10일이었는데 실제로는 6월 24일 날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 그 6월 14일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죠.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수입에 의한 취득, 수입신고 필증에서 다 또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요 숫자의 동그라미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또 객관적 취득이나 사실상 잔금지급 취득시기를 하는 경우 공매나 경매 방법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공매대금, 경락대금 치른 날 다 기록이 남아있죠. 그래서 여러분 공의 동그라미고요. 경매 포함이고
그 다음에 판결문에 의해서 증명된 취득. 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으로 입증된다.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판사가 비비를 가렸으니까 판의 동그라미고요. 다만 근데 여러분 단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게 있죠? 예,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여러분 거기 밑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해, 자,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정식 재판 전에 또는 재판 중에 판사가 조정하는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객관적으로 잠금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쟁의 당사 불러 모아가지고 판사가 그냥 재판 중에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보니까 쟁점 이거 명확하게 지었는데 액수의 차이인데 이거 그냥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요 정도 선에서 하고 끝냅시다 해가지고 화해 공고안을 내면 양쪽에서 받아들이면 절차 종결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인락 요것도 권리 제기했는데 판사가 불러가지고 뭐 해봤자 이거 당신 쪽이 뭐 이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 피고 쪽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주장을 그냥 받아들이고 여기서 끝내라.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적당히 이 선에서 끝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계속 할 거냐. 그래서 인락 받아들입니다. 포기 권리 제기했다가 자 포기하고 또 자백간주요. 3회 이상 재판에 불출석하면 3회 이상 불출한 한 사람이 상대방의 주장을 자백한 거로 간주해서 절차 종료됩니다. 이런 것들은 조정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객관적으로 잠금지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판결문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화해 조소상으로 잠금지bil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잠금지bil로 한다. 들려요? 자, 얘는 잠금지bil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으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계약상 잠금지bil 취득 실효합니다. 하여튼 판의 동그라미고요. 그 다음에 법인 장부에 의해서 증명되는 취득.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일 때 법인과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법인 간에 A법인과 B법인 간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면 잠금지로 입증된다고 봐서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사실상 잠금지를 취득 실효합니다. 법의 동그라미죠. 그래서 머리글자를 따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국수공판법입니다. 국수공판에 관한 법, 국수공판법 같은 이런 거래는 잠금지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래이죠. 그래서 사실상 잠금지비를 취득 실효합니다. 제 앞에서 국수, 공판장 이러면 이거는 배신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자, 저는 국수공판법, 객관적 취득, 사실상 잠금지를 취득 실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일단 요거 한 가지요. 이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취득 시기가 원칙적으로 계약상 잠금지bil,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명시가 안 됐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사실상 잠금지bil 취득 실효하는 객관적 취득 어떤 경우에요? 국, 수, 공, 판, 그 다음에 법입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상 잠금지bil 취득 실효. 근데요, 자, 이런 날들 이전에 만약에 등기나 등록을 했다.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나 등록을 했다.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런 날 이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했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그 등기 등록일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 실효합니다. 그래서 등기일이 빠르면 항상 등기일입니다. 그럼 이런 표현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매매 등 개인간 매매인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계약상 잠금지bil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세상 취득 실효한다. 예? 개인간 매매의 경우 유상취득의 경우 계약상 잠금지bil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세상 취득 실효한다. 예? OX요. 다시 여러분 이거 기본 과정부터 한 거예요. 똑같은 물었던 질문인데 개인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잠금지bil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맞습니다. 원칙은 계약상 잠금지bil인데, 자, 원칙은 계약상 잠금지bil인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등기일보다 계약상 잠금지bil이 빠르면 원래 계약상 잠금지bil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맞습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또,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맞습니다. 자, 국수공판법 사실상자금질인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등기일보다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빠르면 이날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또 질문 드립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 공매 방법에 의해서 공매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세상 취득 시기에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해제가 나오는데요. 양가로 3번 계약 해제가 나오는데 이 계약 해제라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 보세요. 계약 해제의 경우 계약 해제 해당 취득 물건을 여기가 포인트 여러분들 거기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요.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이 해제가 되고요. 해제된 사실이 이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고 즉 화해조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면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줍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자,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에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한 후 계약이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X입니다. 등기한 후 또는 등기 등록이 된 경우라도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을 보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반대속도 알아두고요. 자, 반드시 등기 등록되지 않았어야 됩니다. 이거 꼭 확인합니다. 등기 등록되지 않고 계약 해제가 되고 입증이 되면 취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꼭 알아둡니다. 어떤 서류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되느냐? 어떤 서류에 의해서? 자, 이 서류를 뭐 달달 외울 건 아니지만 눈에 익혀둡니다. 어떤 서류에 의해서 입증되느냐?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또 그 다음에 계약 해제 신고서 같은 이런 것들이요. 근데 여러분, 자,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딱 하나 예외 빼놓고는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다 며칠입니까? 60일입니다. 60일. 자, 취득세에서 며칠 나오면 다 60일입니다. 또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요. 하여튼 이런 서류에 의해서 계약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상태에 대해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요. 아니한 상태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1페이지 하여튼 등기 등록하지 않고 여기가 포인트고 쭉 밑줄 그어서 여러분들 이런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면 취득한 걸 보지 않는다. 밑줄 쫙이고요. 그 다음에 602페이지 동그라미 4번 하여튼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 하여튼 이런 서류 등에 있어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서류를 정확히 다 외울 것은 아니고요.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조서, 계약 해제 신고서 같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부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를 보겠습니다. 연부 취득은 여러분요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취득합니다. 그럴 때 요거는 좀 저기고요. 그 연부 취득의 경우에 보시면 여러분요 그 연부란 뭐냐 나와 있죠? 연부 취득이요. 참고 거기 보세요. 연부란 매매계약서상의 연부계약 형식을 가지고 일시 완납한 대금을 자, 2년 이상에 걸쳐서 일정의 시 분할하여 지급하는 거, 그죠? 이것을 말하는데 연부 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 원 이하 적용받는 것은 제외하고요, 여러분들. 자, 연부 취득은 취득 시를 언제로 하느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건 좀 PPT를 잘못 적용했고요. 원칙적으로 언제냐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 취득 시효합니다.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 아니라는 거 항상 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연부 취득의 경우에 자,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연부 거래한다. 그러면 뭐 500만 원, 5천만 원, 5억짜리 거래 갖고서 뭐 5년, 10년에 걸쳐서 연부 거래한다. 속 터져 죽겠죠. 되게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50억 총 연부금액 50억짜리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첫 해 연부금 지급일이 만약에 2021년 계약서상으로는 6월 10일이 계약상 연부금 기일이었는데 실제로는 만약에 6월 19일 날 연부금이 치러지면 이 6월 19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 이때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5년의 기간에 걸쳐서 10억 원씩 연부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부매매 계약 체결해 줬을 때
첫해 계약서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로 연부금 지급된 것은 만약에 8억 원이었다. 그러면 그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 있죠? 사실상 지급된 이 연부금액, 이것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해서 8억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을 이때부터 60일에 신고하고, 다음 연도도 사실상 연부금 지급된 날을 취득시로 해서 이때부터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취득세 계산해서 신고납부합니다. 그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보세요. 이렇게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다른 연도와는 다른 독립적인 취득시로 하고, 매회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금액으로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생기냐? 5년 한 번에 50억 곱하기 세율을 하면 목돈 나가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취득세를 분할 납부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취득자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연부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라는 거, 계약상 연부금 지급이 아니라는 걸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연부금 완불하기 전에 만약에 등기를 했다. 자, 연부금 완불하기 전에 등기를 하면 당연히 등기일에 일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무상승계 취득,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 원칙 언제입니까? 계약일입니다. 증여는 낙성분리식 계약이라고 그랬죠? 야, 진짜 너는 하는 일이 맨날 그 모양이냐? 너 사업 실패해가지고 빌빌댄다고 하더니 내가 와서 보니까 진짜 그렇네. 넌 뭐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내가 5천만 원 남아돌아서 그런데 내가 줄까? 상대방이 됐다 임마. 그럼 뭐 한 거예요? 증여 청약 의사 표시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했죠? 증여계약 불성립합니다. 야, 친구야, 사업 실패해서 힘들다고 하는데 진짜 내가 이렇게 제대로 못 도와줘서 미안한데, 내가 힘들 때 네가 나 도와줬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들어서 미안하다. 힘내라 친구야. 그랬더니 고마워 친구야. 그러면 증여계약 성립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증여는 계약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자, 그래서 등기일 아니라는 걸 주의합니다, 여러분. 등기일 아니고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계약일이다. 자, 이걸 주의하고, 그 다음에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에 상속은 언제요? 상속개시일. 유증은 언제요? 유증개시를 취득시로 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유증은 유증개시를 취득시로 한다는 거.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 환자가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의 효율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줘라. 그래서 유증개시일,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말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상속, 상속개시일, 유증, 유증개시일.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계약일을 취득시로 한다. 이거 꼭 알아둡니다. 근데 이것도요, 다 밑줄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계약 해지의 경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상승계 취득도 유상승계 취득과 똑같아요. 계약 해제가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요, 계약 해제가 되고 해지된 사실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해제된 사실이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반드시 등기 등록하지 아니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한 후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 조서 등으로 입증된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하고 입증이 되더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어떤 서류에서 입증이 돼야 되느냐? 취득세하고 비교해 보면, 취득세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서류하고 비교해 보면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무상승계 취득의 입증 서류는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인데, 거기에 유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 서류는 602페이지 맨 꼭대기에 보니까 동그라미 4번 요게 하나가 더 있었죠? 아마 요 차이점까지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참고적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 요게 유상승계 취득에는 있었는데 무상취득은 없다는 거.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무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를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유상 무상승계 취득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 먼저 하면 언제다? 등기 등록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 봤던 취득 시기 전에 등기일이 빠르면 좌우지간 등기일입니다. 근데 특히 아까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요거 이런 날 이전에 등기 등록 먼저 하면 등기 등록이다. 그러면서 제가 중빠른 날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둡니다.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상장일과 등기일 중빠른 날. 자, 국가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이런 표현도 맞다는 것도 같이 아울러서 기억하시면서요. 자, 603페이지 하여튼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도 여러분들 알아주셔야죠.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민법 규정에 따른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자, 이혼하면서 제3분할 청구권 행사예요. 그러면 남편에서 4명의로 뭐한 날? 등기한 날입니다. 남편에서 4명의로 등기 등록일. 자, 그래서 제3분할, 민법 규정에 따른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시는 언제로 한다? 등기 등록일. 자, 남편에서 4명의로 등기한 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건축물, 건축 및 비조본용 토지의 취득입니다. 먼저 양가로 1번입니다. 건축물 건축했을 때 어느 때를 취득시효할 것이냐. 자, 사용승인서. 자, 이 밑줄은 일단은 사용승인서, 그 다음에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여기 밑줄입니다. 그래서 가로 일단 생략하고 거기 제가 여기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부분만 밑줄 그으세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원칙 건물 건축했다. 어느 때를 취득시효하느냐? 자, 건축물 건축하거나 개소로 취득했을 때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이게 원칙인데 그 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면 그날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일단 밑줄 그어놓고요. 그 다음에 가로 안의 내용은 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별법 규정에 따른 자 우리가 개발 사업 벌어질 때 그 주택 같은 것들은 준공검사 증명서 또는 도정법에 따른 우리가 주택 취득의 경우에는 재개발의 경우에는 준공인가증, 하여튼 이런 것들 또 그 밖에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이런 서류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자, 그 다음에 사용승인서뿐만 아니라 준공검사 증명서나 준공인가증 같은 거 내주는 날. 이것도 취득시인데 그런 날과 사실상 사용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표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만약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럼 임시사용승인을 말하고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이것도.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도 눈에 익혀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양가로 1번은 건축물 건축하거나 개수해서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주택조합 등이 비조본용 토지를 취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취득식입니다. 먼저 보시면 자, 요 얘기입니다. 주택조합 등이 자, 비조본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자, 그래서 이거는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본용 토지를 취득할 때 얘기입니다. 자, 주택조합 등이 비조본용 토지 취득할 때는 먼저 봅니다. 주택법에 의한 요거예요. 밑줄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입니다. 이거 다음 날 이러면 틀려요. 이건 사용검사 받은 날. 다음 날 아니에요. 자, 밑줄이고요. 근데 보세요. 이게 니은번이 시험에 나왔었던 건데 28회 때 도정법에 의한 또 밑줄입니다.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조합이 자 취득할 때 밑줄이고 이때는 소유권 이전고실의 다음 날이 포인트입니다. 제가 28회 시험 전에도 항상 그랬어요. 자, 소유권 이전고실, 환지처분 공고일 이런 거라면 항상 뭐 다음 날 있는지 꼭 확인하라고 했는데 28회 시험 때 지문 굉장히 길게 나왔었는데 취득시 문제가 요 도시민 중환경정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조합이 자 비조본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시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로요 합격생분들이 얘기하기를 자 요거 지문이 길어가지고 28회 때 기출문제 굉장히 취득식이 지문이 길어가지고 수강생분들이 그냥 저 지문 긴 거에 겁먹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하려다가 어떤 수강생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포기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딱 보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세한 이런 내용들은 모르겠고 자 지문이 길었었는데 딱 소유권 이전 고시 보이는 순간 제 음성이 들렸단 말이죠. 다음 날. 그 딱 보니까 다음 날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싸 딱 찍었는데 맞췄단 말이죠.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비조본용 토지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 이건 다음 날 아니고요. 그래서 누가 취득하는지를 잘 봅니다. 법령도 다르죠, 여러분들? 네, 꼭 비교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은 어디서 나왔었냐면 양도소득세에서요. 양도소득세에서 여러분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 시기는 쇠도끼, 환지, 전 토지 취득이고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 감소가 있다. 자, 금도끼, 은도끼는 환지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죠?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주택 조합이 비자원용 토지를 취득하는지, 도정법 규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취득하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다음 날 꼭 포인트 확인하고. 6번에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 취득 시기입니다. 원칙적으로요.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을 비교해서 중빠른 날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이제 30일의 시험쯤에도 나왔지만, 이게 예전에는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우리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할 때 있죠. 취득 시기는 원칙 사실상 지목 변경, 불분명하다 공부상 지목 변경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동등한 위치에서 중빠른 날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이다. 이름은 틀려요. 사실상 변경된 날이다 이름 틀리고, 사실상 변경과 공부상 변경을 비교해서 중빠른 날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 그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고요. 매립간촉으로 인한 토지 원시 취득이요. 자, 이것도 시험에 또 나왔었는데 30회 시험 때 정답 지문으로요.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다 그러면 공사준공 인가일입니다. 근데 공사준공 인가일인데 뭐로 바꿔서 놨었냐면 등기일로 바꿔서 놨어요. 그러니까 공사준공 인가일이지 등기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등기일 X입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거기 공사준공 인가일 603페이지 맨 아래. 네. 자, 그래서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을 때는 공사준공 인가일입니다. 등기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60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예외는 뭐 이해하시면 돼요. 예외는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만약에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이나 허가받았다, 그럼 그날 사용 승낙이나 허가받으면 그날. 자,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쫙 밑줄이고요. 자, 근데 어떻든 간에 원칙이 중요합니다.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다. 언제요? 네? 공사준공 인가일. 등기일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취득 시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자꾸 보는 수밖에 없죠.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우리 통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문제를 통해서 복습해 봅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다음은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한다. 에?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한다. 맞잖아요. 자, 아까 규정 없어도 무허가 건축물은 지가 건물 지어놓고 예규에서요. 이거 예규 내용인데 사실상 사용한 날 취득일로 합니다. 맞고요. 양도소득세에서도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취득세, 양도세상의 취득 시기는 언제였어요? 에? 사실상 사용일이요. 자, 근데 시험에서 양도세에서는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양도세상의 양도의 취득 시기는 추후 사용 승인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날, 이렇게 바꿔서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자, 양도세에서도 무건축물 언제다?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양도세에서도 그렇고 취득세도 사실상 사용일이고요. 증여계약에 의한 무상취득은 언제라고요? 계약일. 증여 낙성분리식 계약이고 그 계약일을 취득일로 한다. 왜 이렇게 빨리 증여로 인한 취득은 계약일을 취득시로 하냐? 사람 마음이 갈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하루 내 전 재산을 어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하룻밤만 자면 에이, 전 재산은 좀 많고 반만 할까? 막 이러면서 하룻밤 더 자면 반의 반? 막 이렇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약일을 취득시로 하고, 개인 간 매매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해서 동법 규정에 따라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 사실상 잔금지별 취득일로 한다. 아까 객관성 있지만 헷갈린다고 취득시 언제로 했어요? 자, 개인 간 매매 언제? 계약상 잔금지입니다. 이거. 그래서 자, 답 나왔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린다고, 국민들 헷갈린다고 언제요?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합니다. 계약상 잔금지비.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자, 취득 시기는 연부 취득 시기는 사실상 연부금지비를 각각 독립된 취득일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매회 다른 연도와는 다른 사실상 연부금지비입니다. 계약상 아니고. 토지 지목 변경으로 해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거 사실상 지목 변경과 공부상 지목 변경을 동등하게 나와서 중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자, 하나 더 봅니다, 여러분. 취득 시기. 자, 지방세법상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 개시일. 그죠?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잔금질과 등기일 중 빠른 날. 맞잖아요. 국수공판법, 공매 경매, 사실상 공매 경매니까 국수공판법이니까 사실상 잔금질이고, 자 등기라고 비교해서 중 빠른 날 맞습니다. 건축물 건축해서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임시 사용승인과 사실상 승인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남편의 4명이를 뭐한 날? 등기한 날, 등기 등록일.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할 때는 그 취득물건의 등기일. 그래요? 매립간촉으로 인한 토지 취득 시기 아까 한 10분 전에 본 것도 아니고 아까 금방 봤어요. 자,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 자, 공사준공 인가일, 공사준공 인가일. 그 전에 뭐 했다 그러면 그날이고 공사준공 인가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기일 아니라는 거 아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취득세 과세 표준입니다. 고기를 드시고 여러분들 스트레칭 한번 하고 또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제가 그 5월 중순부터 해서 7월 첫 주까지 하루도 쉬는 날이 없고 막 그런데 강의를 하는데 힘들 일정인데 그 지난주에 또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또 작은아버님이 유독하시다 그래가지고 또 지방 내려갔다가 또 밤에 막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는데 결국은 일요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도 치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번 주에는 더욱 또 고단하게 또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했죠. 그저 수요일 날인가는 그저께인가는 제가 이제 그동안 더 몸이 막 더 이제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더 많이 이제 더 과부하가 걸려 있었죠. 수요일 날 이상해. 조금만 움직이면 막 땀이 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몸이 이렇게 확실히 내가 요새 굉장히 약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이거 몸이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제가 땀이 그냥 왜 계속 막 나고 막 이거 왜 이러냐. 몸이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온도를 그 차 온도를 딱 봤더니 어떻게 하다가 차 이제 이동하게 돼가지고 차 온도를 딱 봤더니 강의 끝나고 33도더라 바깥의 온도가. 아까 그런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 몸이 정상이었잖아. 그래서 더우니까 33도면 땀이 나야지. 에어컨 앞에 있는 거 아닌다며 땀이 나야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정상이구나 생각했는데 하여튼 어제도 그렇고 계속 요새 덥습니다. 그래서 덥고 날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나이 어린 수험생이든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이든 여러분처럼 성인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든 하여튼 무더위는 그 시련이고요. 또 시련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바람 쐬다가 바깥에 잠깐 움직이면 숨이 턱턱 막히고 덥고 막 그래서 왔다 갔다 몇 번 하면 지쳐가지고 공부하는데 집중력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잘 이겨내시고 그렇지만 이 무더운 여름을 견디면서 곡식이 제대로 익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이제 앞으로 문제풀이 과정까지 해서 쭉 여름을 견디면서 가을의 막판 마무리 과정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체력 관리 잘 하시면서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자, 604페이지 6번에 보면 취득세 일반적인 과세 표준입니다.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일반적으로 가액이죠.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가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취득한 가격이요. 뭐 5억에 취득했다 5억 원 취득한 가격. 근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이 취득 가격 과세 표준은 납세무자가 결정합니다. 그렇죠? 납세무자가 결정하는데 그럴 때 한번 보시면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그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나 얼마에 취득했다 신고하는 가격.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밑줄이죠, 여러분들? 교재?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하는데 다만 연부취득의 경우는 뭘 과세 표준하고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밑줄이고요. 근데 연부금액인 연부금액인데 매회 지급되는 뭐예요? 사실상 밑줄입니다. 사실상 연부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액인데 시험에서 바꾸면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단 이때 연부금액은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로 한다. 그럼 계약상 연부금
금액을 말한다 이러면 틀려요. 아까 우리가 제가 살짝 예를 들었다시피 계약상 연부금액 아니죠? 올해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상의 연부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원의 연부금 지급되면 얼마? 8억 원 사이상 연부금액을 말합니다.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해서 일단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이다.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다. 계약상 X요.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자 취득세 과세표는 시가순액이 과세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할 때 시가순액이 과세되는데 아무 때나 시가순액은 아니고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것도 무신고로 봅니다. 그래서 신고 안 하면 여러분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원칙 세금 계산하죠. 그래서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럼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고 지자체장이 세금 계산하는데 지자체장은 항상 무엇으로 세금 계산합니까? 시가순액으로 해요. 항상. 우리가 시가순액이라는 게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죠. 국세에서 뭐라고 하고? 기준시가. 지방세에서는 시가순액이요. 자, 그럴 때 신고했거나 또는 보세요.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미달 적게 신고가 된다. 자, 그러면 불성실 신고했다고 봅니다.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은 신고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미달한다. 그러면 자, 뭘 과세합니까?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불성실 신고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 배운 것이 이런 거잖아요. 기초 과정부터 배운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시가라는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인데 근데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은 공시 가격은 대개 시가에 뭐 최대 지금 현재 뭐 68에서 70% 지금 시가 반영률이 많이 높아졌는데도 이 정도예요. 근데 이거는 뭐 아파트 같은 것들 최근에 아파트 같은 것들 서울 같은데 뭐 일부 지역이 그런 거고 어떤 지역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시가의 한 뭐 60% 선에서 뭐 55% 이 정도 선에서 결정된 경우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또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것은 시가 반영률이 굉장히 낮고요. 자, 어떻든 간에 이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이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 과세 시가 평가보다 낮게 신고되면 뭐야 이거 시가에 뭐 60%, 70 많이 반영돼 70%인데 이거보다 더 낮게 신고를 해?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은 뭘 과세 필요합니까? 시세상이 시가순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시가순액으로 과표가 결정되느냐? 납세무자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적게 신고되거나 이렇게 불성실 신고하면 지자체장이 항상 세금 무엇으로 계산한다? 시가순액으로. 그 다음에 3번 특례요. 언제나 항상 시가순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어떤 경우에 그러냐 보세요. 자, 국수공판법 부여. 그래서 거기 교재 여러분 보세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이요. 국의 동그라미. 자, 시가순액 1억짜리를 제가 서울특별시로부터 7천에 취득했다. 객관적 입증이 되죠? 7천만 원을 과세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요. 시가순액 1억짜리인데 8천만 원의 경락을 받았다. 취득세 과세 표준액은 얼마로 합니까? 8천만 원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판결문에서 증명된 취득, 판의 동그라미요. 자,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판사가 시시비비를 가렸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시면 다만 이 판결문에서 거의 또 가로 밑줄이죠. 화해, 포기, 인락, 자백권자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객관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무슨 얘기냐면 화해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액이 시가 표준액이 2억인데 화해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화해조소상 입증되는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액으로 한다. O, X요? X입니다. 화해조소상으로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뭘 과세 표준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 규정에 따른 신고서에 제출해서 동법 규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축이요. 정확히 얘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라 신고서 제출하고 5조 규정에 따라 검증받은 축이요. 이 5조 규정에 따른 검증은 사실은 뭐냐면 이것은 그 시스템적인 어떤 검증이 일률적으로 하여튼 이루어집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런 경우 객관성이 있다고 봐가지고요. 이런 경우는
다시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떤 경우요? 국수, 절 보셔야 되는데 국수 공판법 부여. 왜 제가 마지막에 이랬냐고요? 자, 아까 취득세 취득시기에서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한 객관적인 취득은 국수 공판법까지였지 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전환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 객관성이 있지만 취득시기는 언제로 했어요? 계약상 잔금지비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구별합니다. 취득 시기에서 객관적인 취득은 국수 공판법이고 과세표준에서 객관적인 취득은 국수 공판법 부 이것도 들어갑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전환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도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국수공판법 부여. 그래서 화살표를 보면 동그라미 1부터 6의 경우에 즉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했거나 신고가액이 시가총액보다 적을 때도 불구하고 항상 뭐요?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는 거 여러분들 자 체크입니다. 다만 근데 보세요. 다만 근데 이건데 다만 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의 경우 밑줄입니다. 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의 경우와 소득세법 중에 따른 우리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세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취득이요. 예? 형이 시가보다 동생한테 시가보다 특수관계자 간의 시가보다 저도 저가 양도 낮게 양도하거나 고수 시가보다 높게 취득할 때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런 경우요. 그래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특수관계자 간의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취득하거나 또 무조건 그랬다고 특례 적용되는 건 아니었고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시가와 실지 거래가액의 차익이 금액으로 얼마?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가 나면 조세부담 감소가 있다고 봐서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뭐로 계산했어요? 시가로 계산했다고 그랬잖아요. 벌써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시가로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산을 부당행위로 계산된 거 부인하고 시가로 계산하잖아요. 자, 이런 경우요. 부당하게 계산했는데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부 아싸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지 무상취득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그럼 사실상 취득가액 빵원이잖아요. 그래서 빵원 곱하기 세라면 빵 이럴 수는 없으니까 무상취득의 경우하고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 밑줄이고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이런 경우는 제외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하여튼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한 경우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국외 동그라미,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판의 동그라미. 단 화해, 포기, 인락, 자백 간주한 경우는 판결문에서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그 다음에 법인 장부로 입증되거나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자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이요.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우리 자 사실상 시가표준에 관계없이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하는 객관적인 취득 어떻게 외운다? 국수 공판법 부입니다. 근데 다만 다시요 무상취득 이건 유상승계 취득 때가 그런 거지 유상인지 무상인지 잘 보셔야 돼요. 무상취득의 경우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로부터 토지를 무상 취득하는 경우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X입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한다. X입니다. 무상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자, 유상인지 무상인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605페이지입니다. 605페이지 무신고 및 허위신고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자는 법률에 의해서요 신고서를 제출해서 같은 법 5조 규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 여러분 밑줄은 어디다 걷냐면 여기요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요 밑줄 그어놓고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자 관할 세무서장이라든가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자 통보받은 자료요 또는 자료 밑줄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단 법률 6조 이 5조에 따른 검증은 이게 시스템적인 검증이에요. 일률적인 검증인데 의심이 있는 경우에 6조 규정에 따라서 조사를 개별적으로 제대로 해볼 수 있거든요. 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6조에 따라 조사를 했더니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자, 요 사실상 취득 가격이 더 적어요. 에? 그랬을 때는 뭘 과세 표준한다고? 여기가 결론인데요.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바꾸면 시험에서 뻔해요.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 조사 결과 등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한다. X입니다. 아니고 뭐로 한다? 확인된 금액으로 합니다. 사실상 취득 가격이 확인된 이런 금액보다 적으면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는 거. 바꾸면 적은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바꿉니다. 아니고 뭐로 한다? 확인된 금액. 확인된 금액만 꼭 잘 기억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 이때는 부족액만큼 추징합니다. 자, 이런 것도 보시고요. 밑줄이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또 보시면 공정증서나 검민계약서에 의한 취득은 예전에 자 공정증서는 뭐 공정사무실에 도장만 내면 돈만 내면 도장 찍어주고요. 도장 찍어주고 검민계약서 예전에 또 이중으로 다 막 신고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공정증서나 검민계약서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취득가액이 시가순액에 미달하면 뭘 과세 표준한다?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공정증서나 검민계약서 참고적으로 눈에 익히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인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어떤 거냐. 자, 부동산을 이거 벌써 과세 표준 비교 잠깐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거 한번 보고요. 잠깐 보고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거래의 경우와 부동산 거래 신고대한 법률을 규정해 신고 제출하고 검증받은 취득 비교해보면 취득 시기는 둘 다 똑같아요. 헷갈리지 말라고 유상 취득의 경우 어느 때 취득시에 계약상 장려질입니다. 일반적인 거래와 똑같아요. 근데 일반적 거래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어떤 거? 큰 금액을 과세 표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 거래는 만약에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해요. 자, 신고가액 1억, 시가표준액 1억 2천. 그럼 뭘 과세 표준합니까?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근데 반대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됐어요. 자, 신고한 가액은 1억 5천, 시가표준액은 1억. 그럼 뭘 과세 표준합니까? 신고한 가액. 그래서 결론 일반적 거래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이 표현이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자,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들은 법률에서 신고세 검증받은 취득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서 과세 표준합니다. 즉 신고가액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이 가액이 검증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서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국소공판법부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차이점 한번 비교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비교해서 보시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 한번 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분양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양권을. 그래서 예전에는 이 특례 나오기 전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삽니다. 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안 내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분양권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택 수 계산에 나중에 이제 이따가 취득세 세율 적용 시에 주택 수 계산에는 포함하지만 자, 분양권 자체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샀는데요. 프리미엄을 주고 샀어요. 프리미엄 붙었어요. 자, 그러면 분양가격, 공급가격, 나중에 아파트 완공돼서 건설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완공된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때 취득세를 낼 때 분양가격, 공급가격에다가 이 프리미엄 붙은 가격을 포함해서 취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근데요, 마이너스 P로 떨어지는 지역에, 마이너스로 떨어진 지역은 또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했었어요. 특례 나오기 전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 이런 XX들이지. 아니, 뭐야, 이거. 프리미엄 붙었을 때는 그 가격을, 붙은 가격을 신고하라고. 마이너스 떨어졌을 때는 또 분양가격으로 신고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 특례가 방송에서도 그게 불합리하다고 나오면서 바로 그냥 몇 달 만에 특례가 나왔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이게 뭐냐면 건설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면 국수공판법 객관적인 거래죠. 그래서 건설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는 그 객관적 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실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이 공급 가격이나 분양 가격보다 낮으면 뭘 과세 표현한다고요?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 표현한다. 밑줄 짝입니다. 그래서 바꾸면 뻔하지 뭐 실제 지출 금액보다 금액이 분양 가격이나 공급 가격 낮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나 공급 가격을 과세 표현한다. 이러면 틀려요. 아니고 뭐로 한다?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밑줄 짝입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 일단 봤고요. 여러분들 잠깐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쉬었다가요. 7번 특수한 경우의 과세 표준 여기부터 계속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